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열림공감TV 최관동님과 함께 버피아 영화감독 박두혁 그리고 버피아 TV와 함께 실시간으로 거울하여 서류를 검찰 서류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출국금지, 지명수배 이런 검찰 내부 서류를 어렵게 입수를 했어요. 체포영장에 버금가는 그 사건 번호가 나왔어요. 우리청 2012 임시 690 사문서 위조 피의 사건에 관련해서 이 3명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A, B, C 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다 피내사자예요. 피내사자를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사건 번호는 2012 임시 690이다. 이 사건 번호 2012 임시 690에 대해서 사건 기록, 수사 기록을 내놔라. 도대체 2012 임시 690 우리로 따지면은 주민등록번호인데 이 주민등록번호에 딸려 있는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냐, 그리고 형은 누구고 동생은 누구냐 이런 가족관계 증명은 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번호에도 2012 임시 690에도 이 피내사자에 대한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신분, 그 다음에 직업은 뭐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거기 딸려 있는데 이걸 내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2012 임시 690은 가공된 사건 번호구나. 가공된 사건 번호로 인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구나. 그리고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예. 이거 그때 당시 인천지검 여사부 김상균 검사실에서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유는 상기 대상자들은 현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우리청 내사 중에 있는 자로 해외 도피가 우려되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사 기밀 유출에 염려가 있으므로 통보 유예 필요합니다. 근데 통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수사 기밀 유출. 여기에서 전에 김학의 법무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도주하려다가 잡힌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출국금지를 안 시켜놓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장자연 사건 때문에 떠들었는데 출국금지를 안 시켜놓고 도주하려다가 보니까 그때 부랴부랴 피내사자 단계에서 긴급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직업이 다 있고 평범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급해가지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일이 8월 27일인데 출국금지가 된 것은 언제냐?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출국금지를 즉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피내사자들은 긴급 출국금지를 내린 거나 똑같아요. 긴급하게. 그러면 긴급하게 죄를 지은 것이 사문서 위조가 긴급하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요거 이제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면 요거에 따라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보통 3, 4일 정도 회의를 열어야 돼요. 출국금지 심사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장으로서 출국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지금 열리는 검찰 징계위원회처럼. 그래서 이 사안이 중대하구나. 뭐 조두순인가 누구처럼 막 살인을 몇 명 했다든지 지금 해외로 도피하려고는 긴급한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출국금지 해야겠다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루 만에 출국금지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다가 물어봤어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다가 내가 사문서를 위조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중대한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출국금지를 하루 만에 했느냐. 니네 그 출국금지 요청한 범죄 사실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출국금지 할 때 검사가 법무부에 청구할 때 중요한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첨부를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첨부를 안 했대요. 인천지검 검사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법무부는 과거에요. 2012년도 법무부는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은 아무나 출국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대택 회장님이라고 윤석열 그 장모로부터 출입국 사실이 거기서도 여기서 법무부에서 다 관리하니까 얘네들은 검사의 말이면은 출국 금지 사실도 지울 수 있겠구나. 왜 그냥 이렇게 출국 금지 요청도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 하나로 이 신청서 요청서 하나로 출국 금지를 당일날 내리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조작이 있을 거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는 지명수배가 또 됐어요. 아니 체포하는 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날 8월 27일 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같은 날짜에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가 아니고 당일날 다 당일날, 당일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도 당일날 나오고, 당일날 신청하면은 당일날 나오고, 출국금지도 당일날 신청하면 당일날 출국금지되고, 그리고 지명수배까지 했더라고요. 무슨 연쇄살인범이세요? 제가 조금 강력범인가 봐요. 강력범. 그 정도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지명수배 입력. 예, 여기도 가짜 사건 번호를 사용했더라고요. 네. 여기에 지명수배 하면은 수배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수배 번호가 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수배 종별. 종별은 뭐예요? 수배를 왜 하느냐. 이게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A라고 써 있는데 A는 뭐냐? 기소중지자예요. 기소중지. 기소중지라는 것은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기소중지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되죠. 그런데 피내사자 출석 요구도 없고 소환 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중지를 먼저 내리는 거예요. 지명수배도 내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피의자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피의자는 가공할 인물이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지명수배도 당하고 출국금지도 당하고 체포도 당하고 압수수색까지 압수수색 영장인데요. 처음 봐요, 압수수색 영장. 실제로 보는 기가 막혀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가 막힌데 뭐가 기가 막히냐?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TV에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정경심 교수님 표창 때문에 압수수색. 이것 때문에 또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휴대폰 이 내용도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피의자 한 명당 압수수색 영장 하나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을 압수수색으로 나왔습니다.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내사자가 3명이나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게. 근데 피내사자한테도 압수수색을 하네.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판사한테 지난번 재판할 때 판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이 판사한테 도대체 이 판사인가요? 판사는 무엇을 보고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했느냐, 그 전날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답변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판사님이 설마 판사가 술 먹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거? 술 많이 그래서 술 안 마셨으면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판사가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했다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다 뭐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판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양심 있는 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에 나와 있는 세 분이 이 사람이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몽땅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직업을 뭐라고 하냐? 국적알선 브로커. 두 번째도 국적알선 브로커. 세 번째도 국적알선 브로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부받았다는 거. 이것도 입수를 못 해요. 입수를 안 해주죠. 왜 그냥
제가 이제 박두혁인데 저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예? 이 두 번째 사람, 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게 공범이라고 하면은 누구도 앞서고 나도 앞서오는구나. 그리고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압수수색 영장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따지죠. 야, 왜 내 압수수색 영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나 이건 압수수색 영장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압수 나오고 수사관한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못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명만 이렇게 이름 있는 것만 살짝 보여주고 이 두 장이 또 있어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이렇게 범죄 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네, 이렇게 범죄 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브로커 피의 대사자 박두혁 관련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그러면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는데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왜 제시하게 되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위 범죄 사실을 집어넣어서 판사를 속이는 거죠. 여기에 다른 사람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판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 A, B, C 이 세 사람은 아주 나쁜 놈들이네. 이거 범죄 행위가 엄청나긴 해.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시험 보았을 때 이렇게 서류를 놓고 이걸 불어가지고 무게가 안 나가는 건 많이 썼구나. 그래서 이건 합격. 이거 놀러 가면은 이거 별것도 아니네. 하고서는 이제 불합격.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서류가 엄청나게 쌓여 있으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범죄자들이네. 나쁜 놈. 범죄 사실. 골치 아프잖아요. 판사가. 더군다나 저녁에 술 먹고 와가지고. 네?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하지만 해롱해롱 상태에서 이거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죠.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건 검사라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러면은 저의 직업이 어떻느냐? 옛날에 전에 사업자 등록증 그것도 법인이에요. 법인 사업자. 월 1,000만 원씩 주고 강남 대로변에서 사업을 했어요. 월 1,000만 원. 그래서 정신없이 바빠요. 예. 그리고 법인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목 유학 알선, 해외 이주 알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이제 법인으로 내려면은 등기를 내야 돼요. 법인 등기. 이것도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주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업무는 뭐냐? 해외 이주 알선업, 해외 이주 신고 대행, 거주 여건 발급 신청 대행, 해외 이주 입국사증 발급 신청 대행, 해외 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행위, 해외 이주의 정착 지원, 온라인 강의업, 해외 유학 정보, 교육 정보 이런 거를 하는 법인이에요. 법으로부터 민법에 의해서 법인 등록한 법인 대표를 아까 체포영장에 뭐라고 작성했냐? 압수수색 영장에는 체포영장에 직업을 미상으로, 미상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에 미상으로 하면은 판사가 봤을 때 수정하자. 이놈이 직업이 없구나. 그리고 도망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파악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체포영장에 판사라고 해서 봐요. 직업을. 판사가 판사의 영장을 내주겠어요? 가짜라도. 어차피 미상이니까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 판사든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적혀 있다면은 판사가 체포영장을 거절하죠. 그럼 직업을 아예 없이든지 이 미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근데 어제 말씀하시기에 예. 검찰들이 내사를 했다면서요. 미리 와가지고 동선도 파악하고. 그렇죠. 그래서